안녕하십니까. 대학 보는 남자 오수장입니다. 이제 아마 온라인 계약도 하고 고3들만 했습니다. 고1, 2는 이제 16일 계약 예정인데, 그리고 이하 중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아마 예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연락들을 많이 받은 게, 특히나 이제 고3들이 진로활동 관련 쪽에 역시 연락이 많이 오네요. 왜냐면 고1, 2도 물론 연락이 있습니다만, 고3들이 당장 자율동아리나 진로활동 관련 쪽에서 내가 무슨 과를 쓸 거냐, 경영학과 쓸 거냐, 무슨 과 쓸 거냐에 따라서 고민이 돼서 최종적으로 고3 때 무슨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문의가 좀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영상 보시다시피 여기 연락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고민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주제 자체가 일전에 제가 공유도 많이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2020학년도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 주요 개정사항을 교육부에서 공론화된 내용 자체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지목하면서 체크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전문가들도 선생님들도 그 다음에 학부모님도 많이 보셨고 학생들도 보셨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직 오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항목별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교육부에서 공론화된 문서 자체가 이렇게 쭉쭉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대입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정리 좀 했어요. 간략하게 핵심 부분만 봤는데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2019하고 2020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년 1, 2, 3학년, 그 다음에 현재 1, 2, 3학년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처리 요령,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기재한다.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항목을 왜 그랬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건 고1, 2도 학생부가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거론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대필 금지 원칙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교과 학습 발달사, 내신 부분 같은 세특 부분 관련된 활동이겠죠. 2020에서는 고등학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모든 학생에 대해서 입력하듯 세부사항 항목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적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유의하실 게 여전히 제가 상담을 해봐도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생들 쭉 상담을 해봐도 역시 학생들이 일전에는 자기가 작성, 일명 학생부 작성했다. 학생부를 자기가 작성했다. 학생들이 작성했다. 근데 요즘 자체는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건 맞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듣는 학교들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유의하실 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일전에도 한번 공유했는데 세특을 공식적으로 학생들이 활동한 부분 자체 안에서 수행평가, 수업시간 아니겠죠. 그런 부분 자체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노력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내용을 선생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론화된 문서예요. 그러니까 참고했다가 그럼 이 양식은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잘 작성을 해서 내야 되겠죠. 그래서 차후에 학생부, 차후에 자소서, 차후에 면접 이런 것들로 계속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행평가 관련 교과 학습 평가 중에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로만 교사 얘기한다. 그때 일전에 공론화 많았죠. 숙제, 내일까지 내. 근데 그 내일까지 해야 될 양이 밤새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 안에서 끝낼 수 있게끔. 그래서 최종한 초중고 모든 수행평가로만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이거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수행평가 관련 투, 여기다 별표. 작년까지는 교과 수업시간 중 실치 원칙이라고 해서 약간 좀 막연하죠. 교과 수업시간 중 원칙인데, 여기서는 학부모, 사교육 개입 여지 최소화, 학생부 평가 부담 완화한다. 그래서 과제형 수행평가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미션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등등이. 그래서 아마 수업시간 안에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서 잘 체크했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날 소화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시죠? 있겠죠? 학급 평력, 시민 대상 제외, 사안의 2건 이상 조치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졸업한 해부터 2년이 지나면 삭제된다 이런 가지 있었는데, 이제는 폭력 2건, 그 다음에 2월 말 졸업 바로 6개월 전까지에 대한
미경과된다. 폭력의 미경과라든지 이런 등등이 좀 학교 폭력, 은근히 학교 폭력 학생들이 기록된 학생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이번에 좀 삭제나 수정된 부분 좀 염두하세요. 공인 어학 시험 명료와 학생부 기재, 이거는 그전에는 기록하지 마 그랬거든요. 자, 이게 조심할 거 체크. 오수상 포인트. 자격증. 그러니까 뭐 보통이 지금 현재 고3은 학생부가 바뀌기 마지막 세대고 이제 고1이 또 바뀌잖아요. 고3까지는 자격증에 대한 항목을 기록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안 돼요. 테셋, 한국경제, 매일경제, 그 다음에 국어 인증,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라이센스는 넣고 자소서나,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학생부 기록이 되고, 고1, 2는 그러니까 기록은 하는데 제출용이 안 돼요. 대학교 제출용이.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를 어학에 대한 라이센스도 디테일하게. 그래서 여기 뭐 델프나 HSK, 보통 외고 학생들,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어학 라이센스를 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자체에 대한 뭐 상공, 한자, 그 다음에 뭐 한자 급수, 그 다음에 YBM, 상무 항검, 이런 것들 등등이 안 된다라고 공식화 돼 있죠. 그래서 그 항목 자체에 어학시험 명료와 모의고사 금지사항 구체와 학생부 기재에서 저는 뭐 여쭙고 최근 모의고사 이게 학생부 보실 때 성적이 좋았다 이런 것들 개 중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체에서 선생님이 쓰는 항목 자체에서 뭐 이렇게 해서 수학을 잘하는데 모의고사 1등급 받았어. 이렇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작성해주는 담임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금지다. 그래서 원점수, 석차, 등급, 백분위 기재 금지하고 이런 것들 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세특이나 특히 행특 이런 데서 기록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모의고사, 전국 연합평가 이런 겁니다. 논문. 논문도 또 중요합니다. 이거 메모. 논문 등재 금지사항. 학위, 뭐 독서 특허, 발명 특허.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을 해봐도 특허 같은 경우를 또 해서 과학 인재, 이과생들이 또 발명대회 나가잖아요. 또 과학 탐구 토론대회 이런 것도 나가잖아요. 그럼 특허를 받은 애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특기 활용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 자체를 여기 보시면 논문 관련 학회지 등재된 거, 도서 출판 사명 관계없이 출간 사실 금지. 이거 뭐 누구 정치분의 따님 생각나네요. 그쵸? 그래서 발명, 지식재산권, 특허, 신용, 상표, 디자인 모두 기재 금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부분 반드시 조심하셔서 논문 되는 거 체크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재 가능 기관 명확해라. 구체적인 대학, 강사 이런 거 기재 불가라고 했는데 이걸 명시가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청, 지원청 소속기관은 기재가 된다. 오히려 팁을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교육부나 공식적인 공교육기관에 이런 소속기관에서 된 것들은 기재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특정 강사, 학생들이 참여한 교육활동의 강의 내용의 강사는 기재 금지. 뭐 외부 강사 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기재 안 된다. 이런 것들 명시돼 있고요. 학생부 대필.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올해 신설인데 교사가 직접 관찰해라. 지도화해서 학생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팁을 줬네요. 활용 가능 자료가 뭐뭐 있어요? 동료평가, 반 학생들이겠죠. 또 팀, 이런 것들,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이런 것들이 활용 가능 자료다. 공식 자료가 되겠네요. 그러니 지금의 항목된 부분 자체는 그럼 뭘까요? 앞으로의 진로활동, 앞으로의 세트, 앞으로의 행특 관련 내용, 뭐 이런 등등을 이제 이렇게 공론화할 수 있는 등등에 대한 근거를 남겨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거를 남겨라. 그렇게 해서 남기면 좋겠고. 출결, 큰 문제 없습니다. 예, 생리 인정되는 거라든지, 월 1회 여학생들 같은 거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철, 중간에 수업 이탈하는 거, 이런 것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됐네요. 그 다음에는 출석 인정 교육 일수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것도 정치 무슨 딸분 생각나네요. 나 어디 참여한다고 그냥 대회 나가도 아무것도 안 나가고.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는 20일, 중등은 30일, 그 다음에 고등은 40일로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일수입니다. 이 이상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스포츠 혁신의 권고 수용입니다. 이 기관들, 예체능 학생들 잘 유념하셔야 되겠네요. 현장 체험 학습에 관련된 거, 현장 체험 학습 미참 학생의 경우
그런 부분은 계획성의 수립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자율활동이나 이런 단체활동 있잖아요. 참여 못했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을 미참여 학생들에 대한 활동 내용 등 자체를 좀 더 명료하게 기록해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과 학습 발달사항의 심의 추가.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은데, 여고도 교무부장님께서 약간 부정을 해서 또 좀, 실형을 받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교과 학습 발달 자체에서 심의 과정. 사실은 저도 상담하면서 되게 많았어요. 무슨 과목의 복수 정답. 무슨 자체의 성적에 대한 변수. 무슨 과목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합산을 했는데, 내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이 아마 심의 절차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부분 중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의견을 좀 제시해서 좀 확실하게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교과 학습 발달사항에 대한 심의사항을 항목에 디테일하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정정식 객관적인 증빙사례. 이것도 중요하네요. 자, 이것도 메모. 자, 제가 작년도 상담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기 내용 자체를 컨트롤 C 하셨다가 잘못 다른 학생한테 갖다 붙인 학생도 있고, 그리고 또 봉사 같은 경우도 물론 고1은 이제 봉사 세특이 없으니까 특기사항 뺐습니다만 고3까지도 기록이 되는데 그런 내용도 다 삭제돼 있고 누락됐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 객관적인 증빙사례 요건입니다. 그래서 해당 학년도에 작성됨을 객관적으로 확인, 입력자 주체가 작성함을 객관적으로 확인, 그래서 정정식 객관적인 증빙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뭐든지 좀 증빙, 그 다음에 근거 이런 것들을 남겨서 학생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체크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생활 관련의 기재사항에서의 블라인드겠죠, 이게. 그러니까 제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기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기 보면 학적상, 수상경력의 수요기간, 봉사활동의 장소는 제외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블라인드가 좀 말들이 많습니다. 올해 고3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게 진정한 블라인드가 될 것인가는 차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기록되고 안 되고 부분 자체가 좀 있다. 자율활동에 대한 부분 자체의 기재,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하고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자율활동 이거 상당히 학생부 작성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임원활동이나 이런 것들 쓰는 데가 현재 자율활동에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정규과정 이수, 사교육 개입 없었고 학생의 주도, 증빙자료 보관, 학교 교육 계획서, 내부 결제 문서, 학생 활동 산출물. 아마 이 고1, 2 대상이, 이건 고1, 2 대상이 이제부터 지연이 될 건데, 그러니까 자율활동에 대한 부분 자체를 했을 때 지금 항목별로 거론한 것들은 반드시 내가 지금 활동한 것에 대한 부분은 기록하고 자료 근거 남기고 그렇게 해서 보관해 놓고는 나중에 필요하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든지 과목별 선생님한테 제출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독서요. 독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고1, 2, 3 모두 다 제목, 그 다음에 저자, 이런 것들을 다 기록만 하는 걸로 됐는데, 이게 좀 막연하죠. 그래서 기록된 것들, 이제 기재 가능하고 불가능인데, ISBN 등재 독서, ISSN에 등재된 도서, 이게 차이가 보면, 이제 잡지, 그 다음에 학술지, 논문, 이런 관련된 책들은 좀 기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론화된 책들, 수업 시간 책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냐면, 중복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세특에도 있고, 독서에도 9번에 독서활달 발달사항이 또 기록되는 거. 이렇게 공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복입력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체크. 독서는 중복입력 금지 조심해라. 그렇게 항목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차후에 제가 인터넷도 검색하시고요. 네이버나 이런 데도 검색하시면, 요거 제가 지금 올려놓은 자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에 되면 한번 다운받아서 학부모나 학생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1, 2, 3뿐만 아니라 비단 이제 예비 고1 학생들도 참고하셔서 이 내용들에 대한 항목이 이제 중요한 대입의 변수, 학생부 작성의 변수, 여러 변수의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꼭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반복하시고 체크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여기 아까 또 연락처 남겼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아이는 이런데 소장님 어떨까요? 이런 것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 부분, 이제 온라인 계약하고 나서도 출석률은 거의 좋은데 집중도가 떨어진 학생들이 많네요. 딴짓한 학생도 있는 것 같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대비해서 어쨌든 이런 변화되는 것들 잘 저희가 중심 잃지 않게 해서 대입의 준비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학 보내는 남자 오소장이었습니다.